마이크 안 껐어. 15번째 청년 한동 육아행진 프로젝트 선교사님들 위한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신봉수 목사님 잠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로 허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요추염자와 디스크 파열과 협착증과 척추청만과 목 디스크로 인해서 기타 등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현 선생님을 저희 세순종에 보내주시고 또 오늘 또 강의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잘 배우고 또 허리의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른 자세로 살게 하시고 바른 운동을 통하여서 예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 회복하고 기도로 영성도 회복하고 성경으로 사랑도 회복하면서 치유의 귀한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동일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형 신경외과 전문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은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 인턴 및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공부하시고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권동형 선생님, 오늘 귀한 강의 허리 건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허리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06학번 졸업생이고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 원동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께 제가 설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대부분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자, 허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설문처럼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겪어보셨고 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서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꾸어 말해서 통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증은 감각입니다. 감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도 느끼고, 뜨겁고 차가운 온도를 느끼는 것 모두 감각입니다. 네, 통증도 감각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감각은 뇌에서 받아들이고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느끼는 감각은 무엇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될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아시는 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손에 있는 감각이 머리로 어떻게 갈까요? 마이크 켜주시고. 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전공이 신경외과잖아요.
네, 신경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으로 이 머리에서부터 온 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주 굵은 신경들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여기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뇌입니다. 그리고 뇌 또한 굉장히 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뇌와 우리 몸이 신경을 통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사람 몸 가운데에 통과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처럼 이 가운데 이렇게 다 고속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국수 소면처럼 아주 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다발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단단한 두개골로 덮여져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척수 또한 뇌와 온 몸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면서 동시에 척수를 보호하는 척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척추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미추까지. 그리고 위에서부터 숫자를 붙여서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흉추는 12번까지, 요추는 5번까지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 경추는 사람 몸 앞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흉추는 뒤로, 요추는 다시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적절한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척추 건강의 핵심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인데요. 이제 척수가 뇌와 연결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고속도로처럼 쭉 꼬리뼈까지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척추 뼈 사이에 좌우로 하나씩 톨게이트처럼 신경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뒤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신경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당연히 실제로는 더 길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한 뒤에 옆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추 3번, 4번, 5번 뼈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요 사진인데요. 자, 이 그림의 왼쪽 그림은 왼쪽이 사람 배 부분이고 이 오른쪽이 등 쪽입니다. 자, 지금 선교사님들 뒤에 한번 이렇게 등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등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네. 이게 등이 딱딱하게 가운데 만져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척추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등 쪽이 이쪽이고요. 이걸 가시돌기라고 부르는 뼈 구조물인데 등에서 만져지는 쪽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척추 후관절이라는 관절입니다. 말 그대로 이 4번 뼈와 5번 뼈를 이어주는 척추 후관절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와 뼈 부분이 만나는 구조물인데요. 이게 인대로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척추뼈가 앞으로 무너지거나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그래서 척추뼈와 뼈 사이는 이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디스크는 역할이 무엇이냐?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펼 수 있는 것은 이 디스크가 뼈에 비해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고속도로에 비유했던 신경다발, 척수도 이렇게 노란색 원통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국수처럼 신경 가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어디에 이거 보신 적 있다. 요런 거 비슷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병원에서 봤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네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실생활 어디서요? 여기 있습니다. 감자탕이죠, 감자탕.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면서 한번 따뜻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척추뼈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게 말랑말랑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람 몸으로 치면 이제 디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척수 부분,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 이 감자탕에서는 움푹 패여 있는 저기 요 가운데 이 길처럼 또랑처럼 나 있는 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자탕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들 감자탕 한번 드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요때 요런 게 있었지 하고 이제 사람 몸을 한번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 왼쪽 그림에서 이 빨간색 점선을 따라서 요 점선이랑 같은 겁니다. 같은 점선인데 이렇게 몸을 위에서 아래를 반으로 나무를 베듯이 이렇게 쫙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림 위쪽이 사람의 배이고요. 아래쪽이 등, 아까 말씀드렸던 등에 만져지는 그 돌기가 요 가시돌기, 그리고 요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요 분홍색 부분, 분홍색 디스크 단면이고, 요 가운데는 국수다발처럼 신경들이 모여 있는 척수도 이제 그림이 표시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한 쌍씩 톨게이트에 비유했던 것처럼 척수에서 사람 몸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신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아주 대칭적으로 잘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의 디스크고 오른쪽은 비정상적인 디스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선교사님들, 디스크가 막 찢어졌다, 디스크가 막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라는 게 결국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바깥쪽에 아주 질긴 섬유륜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 이 안쪽에 수핵, 이거는 아주 젤리처럼 생겼어요. 젤리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섬유륜이 일부가 약해지거나 찢어지게 되면은 안에 있던 수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흘러나온 무언가가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염증 반응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허리 통증이나 다리 뻗치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많이 들어보신 디스크가 바로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에 생기면 목 디스크, 허리에 생기면 허리 디스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크 요 추간판 탈출증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많은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 받으신 그런 병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나 과도하게 허리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외부 충격 등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은 디스크의 변성입니다. 변성.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변성된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디스크는 이렇게 조금 더 높이가 있는데 이렇게 변성이 되는 경우, 그러면은
이 변성은 왜 생기느냐? 이제 연세가 들수록 이 디스크 이 돌출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어떤 의사들은 허리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디스크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되고 탄성을 잃은 디스크가 무리하게 힘을 가해지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돌출되기도 하고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탄성이 왜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제 피부가 나이가 먹을수록 피부가 점점 탄성을 잃어가는 것처럼 디스크도 똑같이 탄성을 잃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 증상은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이때 허리 통증은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부위의 통증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리의 통증은 허리나 엉덩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벅지랑 장단지 뒤쪽까지 그리고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환자분들께서는 전기가 뻗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돌출된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환자분들은 이제 발목이나 발가락의 마비 그리고 감각의 저하 등의 신경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단을 위한 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확인하는 신경학적 검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MRI를 촬영을 해보는 거죠. 이제 CT나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런 MRI를 촬영하는 겁니다. MRI 촬영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본인 MRI, 이제 허리 MRI 찍어보셨을 텐데,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죠. MRI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없어서 1, 2분 만에 설명하고 슉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설명을 미리 들어놓으시고,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실 때 이제 편하시라고 MRI 사진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많이 처음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요 왼쪽에 있는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에요. 요거는 사람 몸을 이렇게 좌우로 자르는 이 단면을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지금 제 사진 저 얼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요 상태의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사람 배 쪽.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 그려놨죠. 요 그림이 이제 요 왼쪽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 앞쪽이고 이쪽은 등 쪽이고 요 네모네모난 게 척추뼈고요. 요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다발이라고 말씀드렸던 척수입니다. 척수. 네. 척수이고 요 두 사진은 이렇게 위아래로 사람을 이렇게 나무 베듯이 벤 단면이에요. 그래서 단면이고 요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MRI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 부분이 디스크 부분이고 여기 하얀색 부분이 척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구멍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에서도 이렇게 점점점점 신경 다발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수 소면처럼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에 둥둥둥 떠다니는 이거 하얀색 검은색 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다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감자탕 먹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 이렇게 또랑 파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감자탕을 이렇게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또랑처럼 보이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조금 이질적인 게 뭐가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동그라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원래 대칭적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대칭적으로 생기지 않은 이 까만색 부분, 요게 이제 디스크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디스크가 흘러나오는 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 하얀색 공간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가 이 부분에 있더라도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생겨야 정상인데 톡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님들 디스크 이제 뭐 MRI를 찍었다 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청년환동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MRI 사진 받으시면은 파일로도 요즘 주거든요. 그래서 USB 파일로 받으셔가지고 컴퓨터에 복사하셨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신경외과 의사니까 제가 미리 또 보고 이제 각각의 선교사님들께 제가 더 10분이고 30분이고 몸 상태 MRI 사진 보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자,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허리가 아플 때는 누워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며칠 동안 침상 안정을 취하고 이후에는 복대나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보존적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복대나 보조기를 너무 오랫동안 착용을 하시면은 오히려 허리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의사랑 착용 기간을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경, 아까 보시면 빨갛게 신경이 눌리면서 빨갛게 변했잖아요. 염증이 같이 주변에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과 근육의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 투여도 병행을 할 수가 있고, 자, 제일 무서운 거는 수술.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는가?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진 경우나 팔이나 팔꿈치, 손목, 손가락 혹은 발이나 무릎, 발목, 발가락 힘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물리치료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 자, 그러면은 선교지에서는 솔직히 약을 구하기도 힘드실 거고 의사도 만나기도 힘들다. 근데 허리가 더 나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가기도 힘든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로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 유명한 작품이죠. 이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참 아름다운 작품인데, 근데 문제는 허리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이 자세가. 그래서 허리가 정말 싫어하는 게 허리를 숙이는 거랑 허리를 이렇게 뒤트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불렀던 제가 척추 후관절이라는 거 있었죠. 이 척추 후관절은 위아래로 뼈를 이어주고 있는 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막아주고 앞뒤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막아주는데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는 이 인대가 억지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좌우로 허리를 비트는 것도 요 인대가 이제 흔들리게 하는 이제 인대가 하는 역할을 반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댕의 사진처럼 허리를 숙이고 트는 거는 이 허리가 싫어하는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습관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하시면은 정말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인대가 아까 말했던 척추 후관절의 인대가 약해지면은 그 곡선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 중만증이나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이제 하시면 안 된다. 숙이고 트는 자세.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또 이런 자세가 뭐가 있을까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 이게 우선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피곤하시니까 이제 숙이세요. 숙이시는데 우리 이마를 대고 탁 90도로 이마를 대고 주무시는 분들 잘 없으시잖아요. 보통 다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허리를 숙이고 뒤트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엎드려서 좀 자지 말자.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세별로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제 우선 요 가장 낮지만 가만히 누웠을 때도 25kg 정도 허리에 부담을 주고 있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에도 75kg 정도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웠을 때 가장 허리에 부담을 적게 주는 그런 자세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똑바로 일어서 있을 때는 100kg이에요. 근데 앉아 있을 때는 140kg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표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사역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서 있는 것보다 40kg 정도 더 허리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근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이제 뭐 하셔야 되지만은 중간중간 이렇게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 번씩, 자 지금 한번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이제 허리는 비키면 안 되고 이제 살짝씩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자 일어나시면은 벌써 40kg을 이득을 보신 겁니다. 가만히 서 있었던 것과 비교하셨을 때. 네, 그래서 꼭 한 번씩 앉아 계시더라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경우에도 185kg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허리를 편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면 220kg이나 이제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더 안 좋은 거는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무거운 것을 든다. 이러면 275kg이 이제 허리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가? 자,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무거운 걸 들 때는 먼저 무릎으로 굽히고 앉으신 상태에서 허리를 펴야 됩니다. 허리를 핀 상태로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가면서, 허리를 펴가면서 잡는 게 아니고 올리시는 게 아니고 무릎을 펴가시면서 이제 들어 올리시는 자세가 허리에 가장 적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된다. 눕는 자세도 제일 안 좋은 거, 엎드려서 주무시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엎드려서 자야 돼요. 옆으로. 그래도 옆으로 주무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도 이제 머리랑 등이랑 허리가 일직선으로 되게 이 베개를 높이를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가족분들한테 봐달라고 하세요. 이제 내 높이가 맞는지. 그리고 중간에 베개도 꼭 끼우셔야 되고, 천장을 보고 누우실 때도 무릎 뒤에다가 이렇게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끼우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왼쪽 사진처럼 태아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를 취하고 주무시는 것이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꼭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가장 편한 상태로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안 좋은 좋은 자세들, 허리에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 의자에 앉는 방법이나 눕는 방법,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거는 힘들고, 제가 요점만, 아주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 말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이런 거가 조금 좋더라, 아니면은 선생님 제가 요거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요게 괜찮은 정보인가요? 본인 건강 상담 아니셔도 돼요. 그냥 이런 간단한 것들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항상 궁금하신 거 있다 하시면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약해진 경우, 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약해진 경우나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진 경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척수 손상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발에 손상이 있으면은 이 세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증상들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우리 골든타임 하잖아요. 이 붕따리 샤바라 빠빠빠 하고 이 아시죠? 선교사님들. 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사고로 척수가 손상이 됐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사고였는데 이제 하지마비로 이제 계속 남은 생을 살고 계시는데 이처럼 척수 손상은 영구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척수 손상을 의심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정말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MRI 검사 그리고 수술적 치료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검사를 했는데 척수 손상이 확인이 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빠르게 수술을 시행하면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것이 완치가 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빨리 수술을 하면은 다 치료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으려면 빨리 언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꼭 다쳐서 안 다쳐서 상관없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팔다리 힘이 빠진 경우, 대소변 보기 힘든 경우, 혹은 변을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변을 지르시는 경우, 항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 보통 이런 것들 한 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개가 보통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들었던 거 조심해야겠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청년한동 의료상담 이메일 모두 알고 계시죠? 메디컬한동 @gmail.com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통틀어 이제 개인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꼭 의료 상담 거창한 의료 상담 필요 없습니다. 네, 유튜브